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학교에서 요즘 이제 수시 면접이 다 끝나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 대학교에서 그 수시 면접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여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제 지금 그 수시 면접 을 한번 이제 도우미를 한번 했던 친구를 통해서 면접이나 교수님들은 어떤 걸 질문했나 이미 지난 얘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스러움이 많아요. 참고적으로 키도 키가 몇이지? 86이요. 86이면서 이제 괜찮 마스크 벗으면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친구인데 이제 그 도우미로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네네. 시험 면접이 총 몇 번 정도 봤죠? 며칠 정도? 면접 총 4일 동안 봤어요. 4일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루를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진행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 도착을 하면은 이제 대기실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응. 대기실에 도착해서 이제 자기 신분 확인하고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이제 면접실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자기 가번호랑 이름 말하고 이제 앉으면 돼요. 응. 이제 거기서 이제 면접 끝나고 4분에 종이 한 번, 5분에 종이 두 번 칠 텐데 이거는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교수님들 시간 확인하는 용이니까 신경 안 쓰고 계속 면접 보시면 돼요. 아, 한 명씩 들어가는 건가요? 한 명씩 들어가요. 근데 4분의 종이 한 번 치고 5분에 한 번 종이 친다고요? 5분 때는 종을 두 번 쳐줘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한 사람당 최소한 5분 정도 이상은 뭐 질의응답 같은 게 있다는 얘기네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4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들 재량이신 것 같아요.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되신 거죠? 하루에 7, 80명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면접하는 교수님이 몇 분인 정도 되는지. 총 5분이 심사위원으로 계시요. 그러니까 5분 정도가 심사위원으로 계시고,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그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대학교 면접하는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이게 교수님들도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힘들어가지고 하루 맥시멈이 8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명 정도가 하루 볼 수 있는 최대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5명씩 한 그룹으로 됐다면 그 팀이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면접 볼 때 원래 그 시험 그 수시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세요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한 항목이 없죠. 올해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한 과가 있고 이제 제출이 불가능한 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표를 또 따로 만들어서 입시 홈페이지에 올려놨더라고요. 이전에는 포트폴리오가 그냥 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말이 없다고 했을 때라도 포트폴리오는 준비하는 게 괜찮은 거죠. 그거는 개인 절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보여줘도 되고 보여주고 싶은 게 딱히 없으면은 그냥 안 보여주고 이제 자기소개서나 그냥 개인적인 질의응답 실력으로 해도 충분히 이제 면접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포트폴리오가 없으면은 지문을 그냥 그 형식적인 지문을 하게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있어도 형식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음, 포트폴리오에 넣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 거고 포트폴리오에 넣는 내용이 교수님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오히려 형식적인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면접 보는 학생이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먼저 면접 보는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조사할 수 있는 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만 하나 받고 그 외의 어, 것은 아예 없어요. 어. 그럼 자기소개서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겠네요. 그럼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이 뭐가 있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우선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처음에 무조건 말씀하시게 음, 시키시고 이제 어떤 음향에도 많은 파트가 있잖아요. 어떤 음향을 하고 싶은지 음. 그리고 또 무슨 음향 감독님을 알고 있는지 그런 류의 질문. 형식적인 질문이 절대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트폴리오나 자기소개서에 있는 질문을 안 하고 그런 형식적인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향 감독을 아는지에 대한 질문은 왜 했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음향 제작가에 들어오려면은 음향적인 실력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학생이 수업 때 얼마나 강의 때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학교의 행사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를 얼마나 음향을 열심히 할 것인지를 그 중요하게 보시는데 음향을 열심히 한다면은 자기가 아는 음향 감독님 혹은 롤모델 이런
것을 찾아야 자기가 음향을 열심히 하는 학생인 것일지 판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찾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아는 음향 감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 사실 그 질문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질문 저도 제가 더 약간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도 그런 질문들을 해요. 저희 뭐 동아리 아이들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일했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뭔 장비 만져봤어? 그게 이제 진짜 호기심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그 방송실에 있는 장비가 모델명이 뭔지 자기가 썼던 장비가 그 어떤 회사 건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얘가 실력이 있다 없다라는 게 약간 좀 좀 가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형식적인 질문 말고 그 각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특이했던 질문들이 있나요? 뭐 누가 방송부를 나왔다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하다 왔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음향을 맡고 있다 하시면은 보통 이제 각자 자기의 상황 속에서 무슨 장비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거는 꼭 외워 가셔가지고 대답하는 게 좋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음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장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약간 좀 특이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작업한 이제 과정들을 담은 그 면접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과정도 물어보시고 어떤 플러그인 혹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건 물어보나요? 저기 사실 이제 저희 동아리에서는 사실은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대에서 상급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이번에 그 80명 중에서 혹시 자격증을 아니면 80명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접수했던 친구들 중에서 상급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혹시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혹시 시험을 봤거나 아니면 필기를 붙었던 친구들이 있었나요? 몇 명 있더라고요. 필기를 붙었던 친구들 몇 명 있나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은 대부분 대답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실력이 있었겠네요? 네,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근데 교수님들이 굳이 음향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진 않아서 그런 걸 확인하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물어봤을 때 얘기하다가 그 자격증 필기를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교수님도 얘가 필기 합격했네라는 정도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죠. 교수님들 입장에 봤을 때도 자격증 어쨌건 시험을 보고 필기를 합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뭐 이쪽에 관심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일기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수시 1회 이제 일기가 이제 뭐 1차가 이제 다음 주 정도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면접으로 보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죠? 그 다음 일정이 현재 똑같이 면접 전형도 있고 일반고 전형도 있고 다 있어요. 2번 정도 기회가 그럼 더 남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혹시 뭐 수시 1차에 되면 좋겠지만 2차, 3차를 준비할 친구들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기가 음향을 왜 하고 싶은지, 어떤 음향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자신의 롤모델을 빨리 찾아서 아는 감독님들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이런 걸 자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면 좋겠고, 또 자기가 음향 장비를 다뤄본 적이 있다면 어떤 제조사의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무조건 알아가시는 게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은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네. 예. 본인이 봤을 때 이제 뭐 지금 이번에 뭐 수시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미래에 다시 또 이제 뭐 지금 아직 학년이 어려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어쨌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 일단 늘 생각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본인 현재 1년 정도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긴 했지만 어쨌건 학교를 다니면서 뭐 좋았던 점 그리고 이제 좋았던 점이랑 이 학교를 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뭐 수능 말고 그러니까 수시 말고도 평상시에 어떤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약간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학교 와서 이제 다른 과들이랑 같이 함께 공연을 하고 저는 음향팀으로 들어가고 이제 공연과 혹은 실용음악과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공연을 올리는 기회가 많이 찾아와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와서도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해야 될 거는
그 강의만 듣는다고 자기가 음향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아는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의 경험도 해보고 아니면은 실습실을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믹스도 해보고 레코딩도 해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직접 개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진짜로 이제 좀 더 음향 감독이 되는 길이거든요. 강의만 듣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강의를 기반으로 자기가 또 개인적인 이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건 이제 사실은 뭐 학교 공부도 좋지만 음향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지만 그 외에 사실은 뭐 학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본인의 실력을 높여야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음향 엔지니어가 되겠죠. 예, 어쨌건 감사하고요. 이제 어쨌건 지금 이제 수시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동아 말고도 여러 대학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신들이 쓰는 장비들, 음향 장비를 뭘 썼고 아니면 음향을 어디서 했으면은 거기서 뭘 했고에 대한 정확한 왜냐면 접수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뻥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향을 살짝만 만지고 아니면 근처에만 있었는데 나 여기서 이 장비 만져봤어요, 저 장비 해봤어요 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 뽀록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혹시 모델명 같은 거 헷갈리시게 된다면은 모델명 같은 것들을 진짜 저희 애들은 그 족보첨에서 저희 그 사용했던 장비들에 대한 리스트 같은 거 서로 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장비들에 대해서는 모델명이나 회사 제조명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대학을 떠나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알고 준비하시고 나중에 이제 2차나 아니면은 본 면접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예, 수고하셨습니다.